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저희 채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덕질쌤이고요. 오늘은 노란 네. 덕질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세 사람의 이제 배경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차승면 선생님의 신작, 죽은 교사의 사회가 드디어 발간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존 스미스님 가슴 속에 또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봤어요. 너무 봤어요. 너무 항상 품고 소중해서 막 다닙니다. 품고 있어, 품고.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요? 그리고 애매하게 가려져서 지금 의사라고 나오네요, 의사. 네. 이러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죽은 교사의 사회는 페렌시아에서 편했고요. 네, 차승민 선생님의 무려 10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네. 와, 책을 낼 때도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책을 또 쓰는 도중에도 이 책은 계속 집필 중이었고, 모든 책은 종료돼야 다른 책을 시작합니다. 이긴 예, 하는데, 원고를 기준으로, 네네. 그럼 두 개를 매년 동시에 내다가 한 진행을 해요. 2년 안 내고 3년 만에 낸 거겠네? 그렇죠. 이 책은 진짜 심혈을 기울인 거네. 처음에는 부제가 지금 영화 교사에게 말을 걸다잖아요.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영화를 오래 봤는데 교육에 한정 짓지 말고 인간 차승민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가벼운 에세이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환경이 점점점 안 좋아졌죠. 경남에 있는 행복학교라고 하는 이제 밀주초등학교에 있으면서 이 혁신학교와 행복학교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던 차에 우리가 또 작년에 교직사의 큰 파문이었던 서희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뭐 물론 모든 선생님들에게 충격이었겠지만, 그래서 책의 방향이 에세이에서 교육 비평으로 바꾸었던 것 같아요. 선배 교사로서 좀 참담했고 너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학교 현장과 교육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뭐가 갖고 틀린지 제 나름대로는 가장 날카롭게 써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뭉클하게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한 30편 정도 리스트를 업 시켜놓고 중간에 이제 내용이 겹치거나 캐릭터가 겹치면 좀 빼고 했었는데 어떤 영화를 뺐을까요?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그 패치 아담스. 패치 패치 아담스? 아담스. 예, 패치 아담스도 목록에 있었다가 우디 런팅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좀 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고 스포츠 영화들은 여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음악미술체육을 이렇게 음미체로 묶는데 영화로 보면 미술에 대한 영화하고 음악체육, 영화의 이 장르가 전혀 달라요. 체육은 도전이잖아요. 음, 불굴의 의지, 극복, 이제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제 제가 말했던 신사교육에 많이 들어가고 음, 음, 음악은 하모니예요, 이게. 음, 제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거는 각각의 음, 음색이 다 다른데 오케스트라가 정확하게 딱 연주를 하면 한음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음. 예. 음. 그 한음이 나는 그게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제 모든 갈등이 하나로 해소되는 어떤 극적 전환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의외로 미술은 다 개인적인 화가들의 사생활 그런 변주로 가기 때문에 대중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플러닝 나오니까 막 네. 맨발의 기적도 떠오르고, 네네. 그 그렇죠. 동티모르, 축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소림 축구. 소림 축구도 있었고요. 진짜 있었어요. 예, 소림 그냥 축구도 해본 있었고 말인데. 예, 그런 영화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영웅의 서사 구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스포츠 네. 영화들이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죠.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저는 리스트에 좀 네. 섭섭한 게, 저는 왕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왕. 네, 왕 시리즈들이 별로 없었다. 족구왕, 아, 거기왕, 음. 나는 오목소녀, 이런 왕관아 국내 얘기하는 줄 그런, 알았어. 음. 네, 아니, 진짜 왕, 진짜 왕. 음. 네, 그런, 그 왕들이 주는 가르침이 좀 없다. 그 네, 예전에 존 스미스 님이 제가 선정한 영화들의 특징에 설명을 하면 해준 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별 논란이 없는 영화를 선정해요, 제가. 보수적이라 아, 그랬잖아, 선택에 있어서. 네. 네. 이쪽에도 저쪽에도 부딪혀도 별 논란이 없는 영화를 선정해서 안정성 확보되는 반면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평소에 너무 보수적으로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까 내가 막 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영화가 없는 거예요. 음. 음, 네, 책을 보수적이라보다 그냥 뭐, 네. 아카데미하고 좀 뭔가 이렇게 모종의 지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왠지 좀, 좀 아, 그런 그런 느낌 좀, 관계였어?
좀 깐느는 아니고 좀 아카데미 좀 느낌인데, 지금. 저는 아카데미 네. 신뢰해요. 그러니까 네. 아카데미는 그 시상단이 따로 뭐 있긴 하지만 관객들의 그게 제일 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는 게스트들의 서사가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분명히 저 그쵸, 영화보다 딴 영화 맞아. 더 좋은데 그렇죠, 약간 좀 네. 헌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애니메이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콩고 그 팬더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나는. 아쿵 팬더, 우구웨이 스승님이라든가 네, 1차 스승, 2차 스승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구디런팅의 쇼온 교수가 주로 나오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 차이는 밸런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쿵푸 팬더의 경우에는 격차가 이게 위상 있잖아요, 위상. 그래도 그, 방식이 이제 네, 우구웨이하고 그 여우 누구지? 네, 그 두 번째 무슨 사부하고는 완전히 네, 방식이 네. 다르니까. 방식이 음,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파이닝 포레스트로 제가 그렇지.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예. 고르신 작품이 좋은 작품 고르셨지만, 덕후들 입장에서는, 네, 왜 우리 영화는 안 껴줬냐. 네.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뭐, 사실, 국내 작품 중에서도 저는 교실 모습 하면 제일 많이,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음, 많이 회자되는 영화가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음, 영웅이라든지, 음, 음. 음, 너무 옛날 아닙니까? 너무 너무 올다죠. 예. 70년 넘게 사신 대마왕님은 이제, 되겠으니까. 네.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 네. 대마왕님이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있다 그랬는데, 알아맞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 네네네. 중에서. 네. 근데 우리 아직 안 하나씩 나왔다 말해볼까요? 그러시네. 그러면 하나씩? 예. 나는 제일 예. 처음에 교사가 아닌, 교실 내용이 아닌데 매치 포인트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음. 어, 혹시 이 영화일까? 뭐 이런 아, 생각. 네, 예, 근데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서 사실 좀 네. 놀랐어요. 저는, 뒤에 영화들은 이해가 네. 되는데, 음, 매치 포인트는 이제 읽고 나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음, 어떻게 저걸 골랐지?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음. 들었어요. 제 개인의 서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치 그래서 포인트와 이제 타짜는 이제 그런 예, 식으로. 제가 지금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운으로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음, 딱 그 장면 음. 생각. 저는 뭐, 내용을 떠나서, 대마왕님이 가장 많이 이 비유를 영화. 가져오는 영화라고 하면 음. 타짜죠. 예. 네. 아, 타짜. 네. 비유는 네. 그거지만, 평소 대화에 타짜가 안 나오는 날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 타짜다. 아, 네. 제일 한 좋아하는 영화 3시간 얘기하면 한 타짜다. 번은 꼭 나오는 그럼요. 타짜. 아수라 아, 발발타가 입에 타짜. 달고 다니시니까. 네. 아, 음. 아닙니다. 아니래, 아니래, 어, 아니래. 아닙니다. 아니라고? 자, 네. 존 네. 스미스님. 저는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한번 아름다운 생각해 세상을 봅니다. 위하여.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방식으로 제가 지금 책을 홍보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래. 한 사람 170권을 주면 세 명씩 보냈는데, 빨리 더 살아. 예, 예. 이제 뭐 별 그 세 효과가 명이 없는, 세 명씩.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는 세 명한테만 해준다고요. 음. 평소에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쓰는 동안은 고독한 스승이 아니었을까. 고독한 스승은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아, 과연 저런 학교가 저렇게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고, 음. 망가졌을 때 과연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음. 거기에 그러면 나는, 본인이 많이 투영된 느낌이 들어서. 네, 예.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면 구디런팅 그냥 구디런팅 찔렀어. 아닙니다. 그드런칭은 너무 아니에요. 다 그드런칭은 아닐 틀렸어. 네, 것 같아. 그거는 네. 음. 홀랜드 오퍼스입니다. 홀랜드 오퍼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음악 아닌 것 같아. 음악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에요? 네. 모나리자의 스마일. 맞습니다. 예. 네. 어, 모나리자 모나리자 스마일이, 스마일. 진짜요? 네. 네, 진짜. 모나리자 스마일 잠깐만 설명드리면, 1940년대죠. 그 미국의 유명한 사립여대에 부임하는 이제 교수잖아요. 왓슨이. 그때 이 학교의 그 목표는 현모양처가 되는 정숙한 숙녀를 기르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이 강의하는 첫 시간에 준비한 모든 자료를 학생들은 이미 다 외워버리고 강의를 들어버리거든요. 맛 좀 봐라 이거죠. 우리 수준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 대단한 아이들이니까 당신 긴장하고 수업해야 될 걸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왓슨 교수는 재단에서도 싫어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또 교직원들에게도 융화가 안 되는 교사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고자 하는 이거 교수가 안 되는 바람에 임시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자기의 어떤 교수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유추되는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파문이 조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좀 특이한 사람이네.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자기가 평소에 꿈꿨던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방향을 돌리면 결국 자기의 어떤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베티라고 하는 되게 똑똑한 애가 대학 신문에다가 이제 교수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당시에 광고 문구 몇 개를 딱 가지고 수업을 딱 해요. 애 안고 다림질하는 모습, 뭐 요리하는 모습의 광고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교육받아서 나가서 한 미래에 너희들이 배운 물리학으로 고기의 근수를 잴 것이냐? 너희들이 배운 뭐 논리학으로 다림질할 때 쓸 것이냐? 그것이 너희들의 목표냐?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 딱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여줘요. 그 당시에 메카시 광풍이 불던 시절이라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편견에 완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잭슨 폴록의 작품도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왓슨은 자기가 시대를 통찰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인정받는 작품이다. 그걸 통해서 이 학생들한테 깨우침을 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쓰려고 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거하고 존중받는 거의 차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과연 존중받는 것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27년간 지금 교단에 서고 있지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미래교육에 그냥 투사해서 그냥 그거 가져다가 그거 흉내 내면 인정받는 수업 할 수 있는데 제 양심이 그걸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존중받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초와 기본 교육을 더 튼튼히 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추측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존중받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 부분을 고치고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네. 부분. 187쪽에 보면 셋째 네, 줄에 가르치는 자는 익숙한 것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 것인가, 옳은 네, 것을 가르치며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죠. 네. 예. 그 그래서 이 부분이 부분에 제가 밑줄을 가장 그었어요. 네. 역시 제가 그러니까 행복학교라고 하는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연결되는 방식이라면 동의하겠으나 당장 지금이 즐겁고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듯처럼 혁신학교, 행복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좀 괜찮은 수업이 뭔가 협의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학교에서 지원받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센세이션이었다면 지금의 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일반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의 어떤 행복학교나 혁신학교들이 과거의 어떤 그 방식에서 진일보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시대를 관통한다는 것은 저의 의견은 다시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본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교육의 판을 치는 이 판국의 기초와 기본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사들은 경력 교사들과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교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그 소소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교육을 할 것인가? 아이의 성장을 돕고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가 면면히 하고 있는 이 기초 기본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럼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네. 스마일이 가장 쓸 때 힘들었던 챕터예요? 쓸 때 가장 힘들었죠. 힘든 게 일단 이제 책을 쓸 때는 편집자랑 사실은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편집자가 일본 독자니까 편집자가 저한테 분량의 제한을 풀어줬어요. 음, 편수를 줄이고 분량의 제한을 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걸 다 설명하라고 저한테 음, 요청을 해서 모나리자 스마일 같은 경우는 5번 정도 수정을 했을 거예요. 저는 경력 교사가 이걸 읽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에 이
어감의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상정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일반 독자를 생각한 편집자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질문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고 해서 이제 그 글이 나온 거죠. 몇 년 이상 경력을 보셨습니까? 저는 예상으로. 10년에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저는 20년 사이? 예, 예, 예. 왜 제가 그런 생각했냐면 역설적으로 물론 지금 엄혹한 시절이에요. 그 서희초 사건이 교직사에 던진 충격은 엄청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27년 차예요. 제 동기들은 이제 지금 교감이 되거나 장학사가 되거나 한참 이제 경력이 된 친구들도 여럿이 되는데 교사로 남아 있는 경우를 본다면 이제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신규 교사나 재경 교사,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직 사회에 조금 이게 이제 목소리를 들으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경력 교사에게 목소리를 들으려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벽을 좀 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다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들을 어디에다가 할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든 거죠. 저는 경력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초과 기본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굉장히 단순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전쟁처럼 벌어지는 이 상황을 경력 교사들이 할 때 이 책으로 그 생각을 좀 대변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대변이 된다면 경력 교사들이 후배 교사들한테 손을 좀 내밀고 그런 선순환이 되었을 때 조금의 어떤 교육 변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계란의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제목이 오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신문기사에 나타난 논문을 보고 알았어요. 서강대학 김욱동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이게 지금 홀렸는지 쓸 때 김동욱으로 쓴 거예요. 교수님 이름. 근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야. 제자분이 책을 읽고 너무 잘 읽고 있는데 교수님 성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제가. 그래서 2세 때는 제가 꼭 이름 바꾸겠다고 김욱동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성함이 팔쪽에서 나왔으니 빨리 고쳐야겠네. 빨리 고쳐야 네.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많이 팔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 다른 데 가면 다 좋은 얘기만 많이 차승 선생님이 사실 이제 존경받고 그러시니까 이제 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매서운 질문 하나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좋지. 차승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신의 경험에 기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육 비평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평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그 비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막 이렇게 촌철살인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일단 촌철살인은 비평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촌철살인 많잖아요. 저는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화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은 다양한 맥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촌철살인이라는 건 한 면만 보고 찌른다는 얘기거든요. 촌철살인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의 자기의 논리적인 이론적 기반과 경험적 상황을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모래성에다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컨의 경험론을 들추지 않더라도 시간의 축적으로 쌓여진 많은 경험들 중에서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들을 이게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대화였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그걸 대화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던져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만 모아서 하다 보면 이제 뭔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일 마지막 과정이니까 나름대로 그 검증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성우 쌤 말씀하시기로 차쌤은 그 탁월한 직관력은 대단하나 거기에 따라 논리적인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은 좀 더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그 얘기를 듣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죠. 지금 이 나이에 학문적 배경을 쌓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자의 대가와 협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대망님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찰하는 그런 게 팍 머리에 떠올라요, 만약에. 네네. 떠올라면 누군가한테 그걸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 명한테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해. 계속 응. 계속 계속 어. 말하면 응. 제가 대마왕님을 자주 보진 않지만 응. 가끔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응. 근데 그 똑같은 얘기 들을 때가 조금 더 세련돼지고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계속 네.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응. 드리고 싶은 그게 얘기가 그겁니다. 응. 바로 응.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이게 내 응. 통찰이 아니라 응. 덧붙여진 다른 사람의 통찰이 아닌가. 근데 아, 그것이 그렇죠. 보편성을 네, 가진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응, 독단적인 응.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네, 생각님이 질문하신 거를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플러닝에서 네네. 이제 차승민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응. 자기 기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예. 차승민 선생님은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체화시킨 느낌이다. 라는 그렇죠. 거고 뉴턴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음, 그 거인의 거인의 어깨 위에 어깨. 올라가서 네. 네, 세상을 그것과 본다고.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교사들의 그런 어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죠. 그거를 네, 맞아요. 자기의 통찰을 정교하게 가다듬은 거 아닌가. 다들 구슬은 서말씩 갖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음, 꿰느냐 못 꿰느냐의 차이인 것 음,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차승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꿰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들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이 영화의 그 장면들을 다시 생각해 볼 음, 기회를 또 가지는 네, 음, 그런 좋은 목걸이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누구에게나 구슬은 있는데 사실은 이걸 꿰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내가 꿰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음, 거예요. 음, 근데 그 구슬을 저는 차승민 선생님이 꿰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차승민 선생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꿰어서 음,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 음,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내가 느낀 음, 감정과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그 통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사람들은 통찰이라는 거를 자기의 인식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찌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여기 그 목걸이 설명을 들으면서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음, 통찰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슬에 가운데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음, 가운데 구멍을 뚫고 다음 구슬을 찾는 거죠. 음, 결국 내 안에 있는 거를 꿰는 게 통찰이 아닌가. 그렇지 밖에서 무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지평 너머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대단한 걸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그게 자기가 거로 체화해서 검증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그 표현 방식의 디테일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촌철살인은 약간의 진통제와 마약 같은 표현법이지 않을까. 그걸 이게 제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네. 근데 진짜 이 책이 그 선생님들이 영화 모임 하기에 교과서처럼 쓰여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음, 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음, 읽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음, 키팅 선생님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음, 라고 이제 딴지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선생 김봉두에서 보면 네,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을 때 또 네, 새로운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음, 대마왕님에게는 그런 새로운 엔진으로서 어떤 음, 것들이 요즘 장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기억나는 새로운 엔진은 음.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책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전 엔진이 두 번 변한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에너지를 쏟아붓고 음, 아이가 그것을 받아서 아이의 성장의 에너지로 쓰고 그 성장의 에너지의 결과물은 아이의 성장도 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교사에게도 다시 이제 뭔가 오죠. 근데 일단은 가르치는 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음, 그리고 그것을 쓰는 아이의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은 이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아이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렇게 성장할 피드백이 때, 와. 피드백이 올 때. 그래서 정기진 선생님이 그 서평을 쓰셨을 때도
그런 경험들이 교사들마다 몇 번씩은 다 있었다 하더라. 다 포기하고 있는데 아까 불쑥성장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뀌어 있고 그럴 때 엔진과 연료가 좀 바뀌는 거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만의 어떤 그 틀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느낀 거죠. 내 혼자 교실에서 우당탕거리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꼭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와 교육부와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더 큰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을 내려놓고 다시 여기 와서 한 명의 교실의 교사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예전에 실전교육 교사모임 부회장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져 있거든요. 이제 앞에 리더로서 뭔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책무감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것이 나의 엔진이 좀 더 바뀌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책무감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거기서 네. 단단한 어떤 또 하나의 기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이제 지금, 젊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너무 교직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라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좀 가지면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떤 엔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방금 모모님 말씀하신 게 이제 24번째 네, 어나더 그 라운드. 챕터죠. 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언어라운드에 일탈을 네, 좀 일탈이 해보라고. 필요하다. 네. 아니, 뭐 나는 그거랑 좀 일탈까지는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고 다양한 경험이지.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게 다양한 응.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루트를 벗어난 거면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루트는 안 벗어났어.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는 모든 것을 음, 다 배워놓으면 다 도움이 되기 음. 때문에. 제가 들이 그 장면을 쓰면서도 예, 이게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극한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극한까지 예, 해보라고. 예.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극한까지 하더라도 당신이 음. 교사로서의 체득된 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극한의 그까지 안 남들이 보면 가게 세 한다. 발의 피지. 그렇니까. 예. 존 스미스 어디까지 일탈해봤어? 막 이러면서. 바른 음, 생활남이기 알 때문에. 수 맞아요. 없어. 저 네. 속이 제일 궁금해. 아니, 제 속에는 이게 있는데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밤을 샐 것 같아서요. 다급하게 대마왕님의 마무리 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쓴 저자로서 행복하고요.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 현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그 바닥에 닿을 때까지 서로서로 두 손 꼭 잡고 견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으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길게 해야 되나? 기대했던 것보다 한 10배쯤 짧았습니다. 진짜? 네. 그럼 또 다시 할까?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죽은 교사의 사회에 책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6명한테 사줬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몇 권 자, 모모님 몇 권? 네, 저도 네. 6권 하죠, 뭐. 6권? 네. 오. 존 스미스님 몇 권? 몇 이거 명에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금금 강요. 우리가 나 지금- 페이스북에서 퀴즈 내가지고 맞춘 사람들한테 보내줘야겠어.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네. 장로님 얼마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얼마 하시고 권사님은 얼마 하시고. 일단 그래서 존 스미스 형제님의 네, 의견을 잘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권이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제가 형의 책을 다 읽어봤지만 네. 지금까지의 책 중에서 가장 소개해주기 좋은 책이다 아, 라고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교사 특정한 교사한테 특정돼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어떤 교사한테든 그냥 드려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읽어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권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존 스미스님 그 뭐죠 네. 이거
선글라스에 책이 막 동시에 비치니까 가슴까지 해서 최소 3권은 되겠네. 지금 적어도 그 메이저 인터넷 서점에서 한 권씩은 사야죠. 아, 돌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작은 메모를 내가 직접 해서 손글씨로 또 주고 싶은 네. 사람도 있으니까. 책이 많이 팔린다기보다 이 이야기가 계속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네,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